아까 그 조셉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저희가 방송하고 이거를 이제 내보내고 짤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있었던 12월 23일인가 그 의회 조사국에서 네. 했던 그거 발표 때는 댓글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유 왜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네. 그거 별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엔 댓글들이 뭐 장난이 아니세요. 뭐야 내정 간섭하는 거야? 근데 조셉윤이 요즘 좀 조용합니다. 입 닥치고 있죠. 왜 그러죠? 조셉윤은요. 그럴 애가 아닌데.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 네.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네오콘이 알박기한 인사라고 봐야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사의 임기가 끝나면 관례로 임명을 안 해요. 예.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로. 그렇죠. 임명 안 하는 게 맞아요. 몇 개월 동안 임명 안 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아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대사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부대사나. 근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네. 대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다면 바이든 쪽 네오콘 쪽에서 알박기한 인사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조셉윤이 어떤 역할을 떠맡았을까? 뭐 어떻게 보면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킨다든가,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소를 유포시킨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아하. 계속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켜 봐라. 뭐 그다음에 이재명도 좀 날려라. 아하. 그때만 해도 네오콘들이 윤석열한테 완전히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기 전이니까 네네. 그런 임무를 받고 한국에 알박기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셉윤이 그 작전을 거칠게 좀 진행을 한 건데요. 네네. 둘 다 날려야 된다라고. 네, 윤석열만 날리면 안 되고. 네네. 어차피 윤석열은 바이든 쪽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재명도 같이 날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자, 이걸 박선원 의원이 폭로했어요. 예. 근데 박선원 의원이 만약에 조셉윤이 예. 트럼프 쪽의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믿었다면 네네. 폭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실세는 트럼프인데. 트럼프인데 뭐 폭로 못하죠. 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트럼프 쪽에 점잖게 설득을 하든가 선을 대서 항의를 하든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네. 까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촛불 집회까지 나와서 까발렸어요. 네. 요건 뭐냐? 조셉윤은 트럼프 쪽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네오콘에서 박은 놈이야. 네. 트럼프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조셉윤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이게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야. 예. 우리 협박하고 있는데요. 예, 고자질하고 쟤 지금 사고 치고 있어요. 네. 왜 이재명까지 날리려고 해요? 아하. 이런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쪽은 입장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직까지 한국 문제에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 예, 그 내부에 나오는 예. 인사들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가 날아가면 조셉윤이 대사 대리인데 지금 네. 대사로 온다는 놈 예. 이름이 뭐더라 무슨 탄인가 그렇던데 예. 뭐 오탄인가 뭔가 탄핵이 아니고. 예. 탄핵이라서 뭐 탄을 보내나? 근데 걔도 아주 그냥 뭐 말이 더 험하더라고요 험하죠. 조셉윤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인사들 중에서는 네네. 이재명이 친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껴야 된다. 그 생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 또 일부는 이재명이 쓸모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네오콘 쪽에는 절대 금물, 그러니까 기피 대상.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네오콘. 여기로 봤을 때는 완전 기피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네.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껄끄러우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껄끄럽다는 건 뭡니까? 중국 말한 반중국 반중. 중국 봉쇄에 협조할 거냐 과연 이재명 대표.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거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친중이라고 거는 거 아니에요. 지네 말을 안 들으면 다 친중이에요. 얘들은. 맞아. 그게 좀 황당해요. 네. 아니 국익을 쥐들이 다 반미로 만들고 있어 진짜 사람들을. 국익을 우선시하면 친중입니다. 네네. 자, 그런 점에서 중국 봉쇄를 할 때 순순히 이재명이 우리 말을 껄끄럽다. 들었겠냐. 네. 안 들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공익추형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껄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한 그 의지가 아하.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이번에 물어봤어. 이번에 며칠 전에. 그러면 좀 고민을 하고 얘기하잖아 보통 국가 원수들이. 네네. 좀 신중하게 얘기하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요. 물어보면 바로 할 거야.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하겠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야, 북미 이것도 대화에 이제 대한. 심리학자로서 그렇죠. 저 사람이 심리를 분석해 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건 대단히 하고 싶은 거다. 외교적 뭐 이런 거 고려 없이 수사가 없고. 그냥 툭툭 튀어나가요. 네. 할 거야. 원래 좀 성격이 그렇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 좋아. 근데 사이 좋아. 원래 그렇지만 네. 그 하루 아침에 변하기도 해요. 젤렌스키 대할 때 보세요. 독재자라고 막 씹었잖아요. 맞아요, 4%밖에 맞아요. 안 나온다고. 맞아요. 근데 광물협정 서명을 하고 온다니까 네. 기자가 독재자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질문했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와 진짜 거의 뭐 권성동이에요. 네. 진짜 똑같은 놈들이야. 맞아요. 그래놓고 또 거기서 서명 안 하고 버티니까 열날 때리잖아요. 맞아요. 백악관에서. 때리고 또 보내놓고 또 다시 달래고 달래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관성 있게 그런 그러네요. 표현 안 해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그래요. 네, 후보 시절부터 네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음. 스마트한 사람이다. 네. 그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죠? 빅 뉴클리어 네이션 파워 커다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관계가 매우 좋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우 현명하다. 잘 지냈다. 계속 칭찬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예요. 이런 말하면 너희들이 불편할 것도 알고 있어. 이 얘기까지예요 기자한테. 내가 입만 열면 김정은 위원장 칭찬하고 잘 지냈다니까 니네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할 거야. 자, 이 얘기는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또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앞에다 빅이라고 원어가 빅입니까 뭡니까? 네, 지금 그 원문을 못 봤습니다. 커다란 핵보유국이라고. 커다란 핵보유국. 그러니까 핵 강국이란 얘기예요. 시계야. 예, 우리식으로 예. 번역하면 핵 강국. 네네. 이 얘기를 왜 했냐? 북쪽과의 전쟁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핵 강국하고 어떻게 전쟁해요? 네. 그러니까 북과의 전쟁은 불가해. 그러면 미국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강경파들한테도. 야, 핵 강국하고 전쟁에서 우리 핵 맞을래? 이건 안 되잖아. 예. 그럼 내가 대화하는 거 지지해야지. 자, 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북쪽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북쪽에다 계속. 북에다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군요. 네. 진해 쪽에다가 진해 나라를 정지 그렇죠. 작업하는 것도 있고 북에다가 보내는 신호도 네, 있는 거죠. 신호도 있는 거고요. 계속 내가 뉴클리어 파워 뭐 이렇게 부르지 않냐? 네. 핵보유국이라고 표현 썼지 않냐? 이 얘기는 핵보유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줘라. 만나자. 대화 좀 하자. 나 원산에 이번에 트럼프 타워 못 지었지만 그 뭐 갈마지구 네. 뭐 관광단지가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타워를 세울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이 정말 재밌죠. 네. 북에는 원산 말고도 콘도를 지을 만한 해안이 많다. 그러니까 이때 이 트럼프의 아픔이 느껴져요. 아픔이. 정말 이것은 정말 그 심리학자인 선생님 아니고서는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픔이 느껴진다. 아픔이 느껴져요. 원산에 짓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타워를. 근데 1차 협상에서 이 좌절되면서 거기에 북쪽이 관광지구를 다 지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라도 짓고 싶어요. 이 얘기잖아요. 제발 좀 짓게 해주세요. 아쉽지만.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네네.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남쪽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 이재명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야. 추진력 있고 똑똑하고 네. 실용적이고. 그러면 북미 대화 우리가 풀려면 남북 관계도 개선돼야 되니까 남북 관계 푸는데 나서서 열심히 해봐. 예.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어요. 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카드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좀 이중성이 있는 거군요. 네. 껄끄럽기도 하면서 이용 가치도 있는 유용하기도 하고 죽일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제 계륵이라 그럽니까? 네. 예, 뭐 미운 떡,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자, 그래서 트럼프 쪽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비토하는 입장이다. 모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예. 보지 않아요. 근데 조셉년 난리라 그랬어. 예. 그런 이제 고뇌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선희 고발했어요. 고뇌를 알아주지 못하고. 고발했어. 그럼 트럼프 예. 쪽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조셉 입 닥쳐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네. 거기 사고 치지 마라. 어차피 대리 주제. 예. 자,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조용해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네, 그 고발 이후에 조용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고발 전후로 좀 조용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생님 분석이 좀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 쪽 사람인데 그렇게 깠잖아요. 예. 트럼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난리 나죠. 네. 미국한테 조금 덤볐다고 젤렌스키 작살내는 거 보십시오. 네.
근데 만약에 박선원 의원 정도가 트럼프를 까발렸다? 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박선원 의원이나 또 민주당 쪽도 트럼프 쪽과 지금 선을 대려고 노력 중이고 일부 선을 댔다고도 보여지는데 뭐 노벨 평화상까지 좀 해보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네네. 조셉류는 저쪽은 아니다. 네. 네오콘 쪽이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축도 이 네오콘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지금 우리 쪽으로 돌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네. 사실 우리 정부,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의 이 이중성, 사실 이거를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칫하면은 진짜 완전히 다 털리는 수가 있죠. 다 털리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로 협박하고. 그렇죠. 당장 지금 사실 이제 내일 그 상호 관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완전 깡패죠 뭐. 아유, 그 깡패인데 옛날에는 그 웃는 가면을 쓴 깡패? 네네네. 였다면 지금은 벗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험악한 얼굴로 그냥 막 네. 강도질을 벌거벗은 하는. 깡패죠, 진짜.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머니머신이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죠. 아니 북은 자꾸 북한에다가는 뭐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러고 우리는 머니머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머니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그거 막 엄청나게 뜯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칫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놀아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벌한 인간이 들어서면 네네. 트럼프한테 탈탈 털리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부시가 니네 이라크 파병 안 하면 우리 북한이랑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한반도 전쟁 날 줄 알고. 네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네. 당시 정부에 네네. 부득이하게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갈을 하고도 남을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런 이중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이거 여기에서 좀- 강력한 지렛대를 네네.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네네. 이재명 대표가 북과의 관계 개선을 전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 먼저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면 그러면 그 트럼프 알겠어요. 이게 전 제가 먼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뭐 트럼프는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만나자마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막 관계를 개선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렛대를 한국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이 이중성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압박하면 우리 브릭스로 갈래. 네. 뭐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식으로. 네, 뭔가 거래할 때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쪽도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젤렌스키한테 네네. 넌 카드가 없잖아. 맞아. 카드 얘기를 하죠. 계속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좀 이제 이번 주에 파면 되고 네. 네, 다음 주에 정말 이제 새로 들어설 민주정부 수립과 관련된 또 내란 창상과 관련된 그때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